예, 금요일에 신인규의 핫스팟 뜨거운 이슈를 더 뜨겁고 치열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입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수많은 녹취 파일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개연성 없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던 용산과 국민의힘.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드디어 공개되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통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김영선 공천 이야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공천 과정에 함께 엮여 있는 이준석 의원이 말미잘도 이보다 낫겠다고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이번 녹취 파일이 갖는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신인규의 핫스팟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원시원하고 활력 넘치는 정치 해설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이자 전 당대표 당무조정 부실장 김지호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분 더 특별히 모셨는데요. 평론계의 강력한 바람이죠. 선풍기 넘어서 에어컨입니다. 박영식 평론가 함께 모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홍매화까지 흔들어 주시고. 뭔가 스튜디오에 꽃이 폈습니다. 요 의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말이죠. 홍매화 의전입니까? 요거는 김종대 의원님 독점인데 오늘부터는 예. 박영식 앵커님까지만 네. 특별 의전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따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예. 또 특전을 주시니까 예. 너무너무 예. 지금 설레고요. 네. 제가 이제 뭐 밑바닥 네. 민심 전문가 예. 뭐 이렇게 좀 표방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오늘 오마이TV 처음이기 때문에 예.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제작진분들이 이런 멘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인물 정수기 아. 박영식입니다. 예. 맑은 물. 맑은 물을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오. 왜냐면 이제 각 스테이션을 제가 많이들 돌아다니는데 네. 그 스테이션들마다 고인물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오마이TV의 고인물이 전 누군지 몰라요. 예. 근데 이제 항상 처음 나온 사람이 아하. 고인물 폭격기, 고인물 정수기 이런 예. 표현하면은 제작진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살짝 긴장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잘해야겠다. 아니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고인물한테 물을 많이 먹어서 물 물을 하도 먹어서 며칠 전에 제작진한테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만 좀 물 먹이세요. 이러면서. 하마시거든요. 물을 예. 물 먹는 하마. 하마로. 아, 수준으로. 그런데 박영식 앵커를 네. 보니까 제가 뭔가 용기가 납니다. 아, 용기. 그동안 물만 먹었는데 네. 나도 이제 덤벼야지. 아니 그럼 혹시 이 정수기에 대해서 여쭙자면 예, 시원한 물 잘 나오고요. 예, 뜨거운 물 나오나요? 시원한 물 쭉쭉 나옵니다. 아 네. 얼음도 나와요? 얼음도 나옵니다. 와 예. 다기능으로 아주 좋은 정수기. 그럼요. 아 대단합니다. 오늘 한번 친형 정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의 대활약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네. 예. 저는 참고로 이제 여기가 폭격기 체제인데 예. 제가 국민의힘 폭격기 보수의 종말 저자 아닙니까? 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검찰 폭격기. 검찰 네. 폭격기 요즘에 또 이제 그 준스톤 폭격기로 많이 활동하시는 걸 봤어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주로 이제 아무래도 홍매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주로 이제 제가 국힘 폭격기니까 여의도 쪽에 떠 있고 예. 이제 서초동 쪽에 많이 떠 계시잖아요. 검찰 네. 폭격기니까 네. 제가 용산 쪽에도 좀 폭격기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여사 전문, 윤 대통령 직격 전문으로 그렇죠. 우리 용산 폭격기로 디올백 오늘 한번- 방송을 최초로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뭐 이제 저는 예. 자신 얼굴만 있으시죠? 얼굴만 들이밀었지 취재야 우리 다 장인수 기자나 이명수 기자가 하신 아, 거지 부끄럽습니다. 디올백 최초 보도를 그때 최초 맡으셨던. 보도에서 모든 종편에서 다 이렇게 출연이 잘리셨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오마이TV에서 함께 우리가 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활을 꿈꿔보겠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예. 그때나 근데 예.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오늘 이제 어차피 주제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 조간을 딱 보고 방송을 어제 모니터를 쭉 해보는데 네. JTBC, MBC, 경향, 한겨레 뭐 이제 우리 대표적인 오마이 뉴스 이런 곳에서 정말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확실한 보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여전히 이 종합편성 채널이나 어허.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종편 등등 음. 이쪽에서는 다른 나라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디올백 보도도 처음 있었을 때 한 이틀간 뭐 오마이뉴스와 뉴스버스, 뭐 굿모닝 충청 한 예. 세 가지의 언론 정도만 디올백 보도를 다뤄줬지 어허. 케이블이나 이런 지상파는 오히려 조용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어제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하.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거나 예. 뭐 남북 갈등 얘기하거나 뭐 국지전 얘기하거나 물론 그것도 중요한 주제인데 그렇죠. 대부분 그 주제가 조선 중앙을 또 덮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또 KBS는 아예 보도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고 나니까 또 디올백의 기시감 또 아하.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또 어떤 분이라고 제가 뭐 나중에 특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특별 감찰관만을 외치는 분도 한 분 또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민주당에서 오늘 노컷 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 50여 개의 녹취가 있답니다. 아, 50여 맞아요. 개. 빵빵합니다 숫자가. 그리고 지금 명태균 예. 씨도 입을 열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씩 좋습니다. 둘씩. 그래서 예. 아마 보수 언론들도 버티지 오, 못할 것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여 개 중에 2개가 이제 대통령께 또 있다라는 얘기를 그 노컷 네. 뉴스에서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대통령이 나올 줄 몰랐는데 대통령이 나와버리니까 어. 김건희 여사 녹취가 있을 거라는 건 마치 이제 예. 상수가 지금 예. 이미 느껴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자칫 예. 잘못하면 예. 그 특감 외치시는 분은 이제 예.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아니,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잠시만요. 두 분의 의혹은 제가 알겠는데 진행에 좀 따라주세요. 아니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슈퍼챗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예. 이거 좀 의혹을 저희가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다 훑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슈퍼챗이 지금 터졌어요. 완전 지금 완전 슈퍼챗 터졌어요. 셈이 야. 터져가지고 요거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잘생긴 앵커가 오니까 그냥 완전 터져버렸네. 예, 1일 몬수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1일 영식 박영식 화이팅 고정 가자라고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고요. 21달러사님 오연호 대표님 우리 영식님 고정 가시죠. 아 바로 지금 고정. 이분이 뭘 좀 아시네. 예 바로 요청 오셨고요. 아니 이게 지금 슈퍼챗이 거의 폭풍우처럼 와. 폭포수처럼 솟아오고 있는데 다섯 아이들님 고고 그러니까 가자 박영식 고정 가자 이런 야, 얘기인 이거 것 같고. 박영식 효과인데요. 박영식 야. 이펙트 무섭습니다. 박영식 이펙트. 이도경님께서는 박영식님 반갑습니다. 김지원님 화이팅. 아, 오. 감사합니다. 폭격기 예, 검찰 폭격기 응원 주셨고요. 21도 한라사님 또 주셨는데요. 야. 우리 김지호님도 흥하시길요. 야. 제가 두 분의 평론도 너무 귀해서 다 네. 듣겠습니다만은 네. 슈퍼챗이 왔을 때는 네. 우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때는 제가 슈퍼챗을 예. 소개 먼저 해드릴 테니까 네. 예, 서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아 오늘 빠르게 주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박영식 이펙트로 네. 동접자 수가 벌써 1000명 1000명을 넘었습니다. 돌파했고요. 오. 박수 한번 슈퍼챗이 주십시오. 아유, 박수 한번 칩시다. 홍매화 의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슈퍼챗 터졌고 동접자 1000분에 좋아요가 현재 400개가 넘었는데 네. 좋아요 오늘 동접자 수까지 그대로 달려보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의 종말 시대를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좋아요 쭉쭉 눌러주시고 슈퍼챗의 종말, 좋아요의 종말 저희 좀 두려워합니다. 네. 예. 근데 박영식 우리 평론가님 너무 인기가 많으셔. 그러니까 잘생겼잖아. 잘생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예. 고인물들 타파하겠다. 그러니까. 그 예. 여론에 대한 반응일 수도 아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이제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이제 방송을 워낙에 이제 자주 다양한 채널들을 매일- 보시기 매일 때문에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고인물인지 다 보고 있거든요. 야. 예, 주류를 타파하는 기득권을 타파하는 고인물 정수기가 어디든지 필요하다. 아, 우리 대단합니다. 박영식 앵커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한 그냥 그런 멘트를 하냐. 아우 속 시원해. 아우 속 시원해. 내가 할 말을 대신해 주고 있어. 진짜 국민 대변인이십니다. 고인물 진짜. 저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방송계 와가지고. 예, 오늘 정수기와 하마와 함께하는 신인교회 핫스팟 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좀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 조금 이어서 해보겠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육성,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이죠. 공천 개입에 대한 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그렇죠. 저는 보는데 어제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예. 요 녹취 처음 듣는 순간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저는 뭐 말씀해 굉장히 주시죠. 놀랐고요. 이미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대통령의 녹취가 나올 줄은 일단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뭐 민주당에 계신 분들조차도 보안 유지가 워낙에 철저했다기보다니까 다수 분들이 이제 예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나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이셨을 거고 다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좀 참담한 심정이 들었던 이유가 이 정치 브로커에게 노란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분노도 분노지만 어쨌든 우리는 김건희 씨를 선출한 것도 아니고 명태균을 선출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취임식 바로 전날에 비록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나 명태균에게 김영선 공천을 그렇게 거론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천을 지시하고 지휘했다라는 정황이 이미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 수사가 매우 간단하고 심플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언론 보도가 모든 자락을 다 깔아줬는데 검찰이 수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검찰 수사는 저기 명태균의 인신 구속을 빨리 함과 동시에 어허. 지금 언론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과 이 정황 증거들을 분석해서 수사에 돌입한다면 네. 더 이상 뭐 이게 뭐 수사가 길게 갈 것도 없다. 어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박영식 평론가님께서는 거의 지금 언론이 다 떠먹여줬기 때문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검찰이. 그럼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김지호 대변인님은 어제 보시면서 그냥 첫 느낌, 총평 어떠셨습니까? 아 민주당이 해냈다. 민주당이 해냈다. 네. 그것도 사실이긴 아니, 합니다. 잘한 네, 사실이에요. 겁니다. 네. 잘한 거죠. 누가 뭐라 그러든 민주당이 해냈고 사실은 아마 그 녹취를 공개하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명태균 씨가 제공한 게 아니고 제3자가 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용을 다시 재녹취해서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검찰에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또 탄압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상임위에서 질의하면서 공개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어허. 공개 회의장 본청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아 민주당이 결심을 했구나. 이제 뭐 검찰 수사 두려워하지 않고 이판사판으로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내가 예. 맞서 싸우겠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인 탄핵이란 말은 안 하지만 그렇죠. 예. 네. 정말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배팅을 했다. 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참 명태균 씨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나는 그 녹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풀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협상력이 낮아지죠. 그렇죠.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구속이 안 되고 버틸 수 있었는데 어. 막 언론사를 상대로 이준석 대표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장난질을 예. 칠 수 있었는데 아하. 그게 노출이 된 거 아닙니까? 와, 그럼 굉장히 당황했겠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어제 오. 행방불명 됐대요. 그다음에 뭐 산소 녹취록 간다는 얘기도 하고. 녹취록을 네. 다 불태우고 나는 행방불명 되겠다. 그런데 검사들이 신병 확보를 안 하고 있어요. 오. 왜 안 하고 있죠? 음. 뭐 불상사를 기대하나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빨리 명태균 씨는 현명한 선택해야 됩니다. 예. 아니, 민주당에 근데- 와서 제보하고 예. 진실을 밝혀야 그나마 정상이 참착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실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실의 대열에 탑승하는 분들과 어허. 저는 이제 몇 가지 나눠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진실의 대열을 회방 놓는 사람들이 네. 있을 거고요. 뭐 애써 침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명태균, 강혜경 씨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이런 등등 핵심 관련자 분들이 네. 공익을 위해서 물론 자신도 가담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익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준다고 한다면 예. 이 명태균 씨의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해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공익 제보자가 민주당에서 2호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러면 이제 2호까지. 그러면 3호 공익 제보자는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된다면 예. 아마 이제 우리가 좀 더 진실에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 생각이 좀 들죠. 아니 근데 어제 나온 게 저는 유의미하다고 봤던 게 본격적인 물증을 요구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야 뭐 여사 목소리 나온 거 있냐, 뭐 대통령 목소리 나왔냐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치? 했는데 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증을 통해서 그 동안의 수많은 거짓말들을 한 번에 붕괴시켰다라고 저는 보는데 김조 대변인님은 그 물증으로서 거짓말을 분쇄시키는 부분, 이 부분 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평가하십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경선 이후에 관계를 딱 끊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처음 해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 취임 전 하루 전에도 어. 정말 그 소통을 확실히 했었고 이제 사실 그래요. 지금 오늘부터 모든 국민의힘 친윤계가 아 이거 공천 개입 아니다. 대통령 때가 아니고 당선인 시절 아니냐. 시점이 그렇죠. 시점이 예. 당선인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물타기 주장을 하는데요. 예. 자, 저도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판을 봤는데 판사들은 그런 걸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었으면 예. 공관위에서 누구누구 전략공천한지 명단을 갖고 대통령 당선인 아닌데 가져다 줍니까? 아무한테나? 그리고 아무한테나 갖다 주냐?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고 아이고 영선이 좀 챙겨줘. 그런다고 전략공천 줍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에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취임한 다음에 5회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어.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으로 공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아니에요? 그럼요. 예. 아 그냥 아무한테나 공관위가 보고하고 아무나 얘기하면 공관위에서 얘기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친윤계 의원이나 대통령실에서 뭐 당선인 시절에는 그래도 된다? 예. 그래도 본인들 생각이지. 범죄자가 범죄 저질러 놓고 예. 내가 이건 범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봤습니까?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 어제 해명장 하나만 더 추가로 소개해드리면 네. 당선인 시절과 더해서 이거 1호 당원이 좀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순한 추천 정도다라는 해명도 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1호 당원이 추천해줄 수 추천했다. 있는 수준이라고요? 예. 이거를 그렇게 해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상식과 양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양심의 문제. 이거를 지금 둘러대시는 분들 제가 다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거든요. 아까 다 말씀해 주신 적어오셨어요? 1호 당원 문제도 그렇고 예. 권성동, 친윤 그리고 범친윤까지 포함해가지고 묵묵부답이거나 예. 아니면 사적 대화다. 어허. 적절하진 않지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뭐 따져봐야 된다 지금 이런 지금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네. 이거는 양심과 상식의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이거 디올백도 그랬어요. 영상이 나왔고 예.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 논의를 몇 달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디올백과 관련해서 검찰의 처분을 무혐의로 받았지만 정말 무혐의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계실까요? 어허.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 눈높이. 그럼 국민 예. 눈높이와 국민의 인식이 어떤지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는 것이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어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성대모사까지 하고.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아.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요. 법적으로 따지고 뭐고 할 거는 법률가들이 하시고 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거는 당선인 신분이든 대통령이든지 간에 예. 공천 개입이나 공천 지시 지휘가 예. 명확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마 맞습니다. 팔할일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무슨 사적 대화니 아. 당선인 신분이니 예. 탄핵 사유가 안 되니 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근데 박영식 평론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 동접자분이 갑자기 폭발하셔가지고 1,700분 야, 평소 대비 3배가 더 야, 박영식 들어오셨고 이펙트 하나 더 있습니다. 야. 우리 정도령님께서 또 슈퍼챗 예. 정말 막아주셨습니다. 영식팸인가요? 영식 이펙트 오늘 너무 거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좋아요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우리 박영식 앵커님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꾹꾹 아니 눌러주십시오. 근데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항상 앵커님. 이런데 슈퍼챗을 소개할 때 뒤에다가 백그라운드로 진짜 큰 화면으로 깔아줘요. 저희는 투트랙으로 갑니다. 이거 같이 진짜 갑니다. 오마이TV 구독자분들은 슈퍼챗을 예. 하고 나서 이 그렇죠. 슈퍼챗 효능감 너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체 생중계를 최초로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입체적으로 중계가 되니까요. 저희는 5개 화면 분할까지 됩니다. 5개 되니까요. 예. 5분이 동시에 쏘셔도 다 가능합니다. 중계가.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김영선 의원이 여성으로서 전략 공천을 줄만하니까 줬다. 자격이 된다. 자격이 된다. 어. 국민의힘에서 딱 2명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요. 예. 김영선 의원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고향에서 사선 의원을 지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합니다. 예. 2014년에. 그런데 벼랑간 2018년에 경남도지사에 도전했는데 여기서 똑 떨어집니다. 아하. 자, 그랬죠. 그래서 2022년에 창원 의창에 출마를 하니까 예. 김영선 전 의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갑톡태였답니다. 갑툭튀 갑자기 톡 튀어나왔다. 아. 그리고 이분 심지어 뭐냐면요. 예. 이분이 심지어 2018년도에 네. 창원시장 후보를 무소속으로 지지 선언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무려 3년간 당원권 정지받은 사람입니다. 정지가 됐던. 3년
당원권 정지된 사람을 전략공천 준 게 합리적이자 이준석 씨 홍매화로 혼내주세요. 홍매화로. 이거 그렇게 혼내야지. 양아치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홍매화 나왔습니다. 너무하잖아요. 3년 당원권 정지했는데 어떻게 전략공천을 줍니까? 예. 정치권에 있으신 분은 알지만 당원권 정지는 예. 정당인의 사망 선고랑 아.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 김조 대변인님. 어제 유의미했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딱 튀어나오니까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저도 운전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일이 안 잡혔는데 어찌나 마치 짠 듯이 관련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시간 안에 입장이 싹 나와버립니다. 대통령실 입장 나왔고요. 윤상현 의원 입장 나왔고요. 당시 공천을 총괄했던 이준석 당시 대표까지도 입장을 한 번에 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범인인 거죠. 이 사람들은 주범이다. 이 먼저. 사람들은 그런 어. 녹취가 나올지 이미 수일 전에 이미 예감을 받은 거야. 미리 써놨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며칠간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바로 말미잘이 나오는 어쩐지 거죠. 말미잘을 미리 생각해놨겠구나. 처음에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아. 제가 말미잘. 아침에 예. 뭐 프로를 보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이 그거 예. 발표하고 나서 뭔가 논평을 하시는데 예. 좀 놀라셨더라고.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야 당황하고. 모든 사람이 당황했는데 오.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네 사람이었죠. 누구죠?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 용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윤상현 이 네 명은 당황하지 않았다. 마치 왜? 예견하듯이. 그리고 솔직히 아침까지만 해도요, 대통령실에서 인정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예. 보수 유튜버들 뭐 이런 사이에서는 오. AI 윤석열이 아닐까? 그렇죠. 이상민 성우가 아닐까? 아. 이런 얘기들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2시간 만에 바로 인정했죠. 예. 그러면 그것은 다 예상하고 있었다. 예. 준비돼 있었다. 예. 이준석도 준비가 돼 있었고 윤상현도 준비가 돼 예. 있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예. 예. 꼭 다시 현장에 현장에. 꼭 다시 현장에 와서 잡힌다는 이게 말이 범죄 있잖아요.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잠시 저희 저공비행 들어갑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뭐 슈퍼챗만 물론 쏘시면 더 저희가 소개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슈퍼챗과 일반 댓글의 차이는 슈퍼챗은 즉각 소개를 해드려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댓글은 저희가 좀 흐름 보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2,000명 넘었어. 2,000분 넘으셨고요. 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박영식 이펙트 오늘 보고 계시고요. 야. 예. 대단하네요, 박영식 이펙트. H3님께서 영식님 귀여우심 이렇게 써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면은 물빛님 신인규 박영식 김지호 화이팅 네.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에 대한 우호 댓글을 좀 먼저 있습니다. 눈에 들어와가지고요. 지니84님 세 분 굿 이렇게 하셨고요. 더님께서는 개장수도 분명 공범 내지는 방조범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이러는 순간에 최개발아님께서는 슈퍼챗 이야, 아우 너무 최개발아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은숙님께서도 삼형제 맛집이다. 아. 여기 지금 맛집으로 지금 인증받은 거예요. 아. 패스업 인증 들어간 겁니다. 지금. 삼형제 아. 맛집 한번 런칭할까요? 예. 삼형제 식당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고기도 꺼먹고 여기서. 예. 고인물이 없는 예. 깨끗한 청정수. 아, 여기 야. 또 이제 기운이 좋아요. 금의 네. 기운이 또 느껴지고. 근데 잠시만요. 예. 좀 겸손해야지 지금 2,000명에서 떨어졌습니다. 잠깐 또 이렇게 우리가 오만하거나 이러면은 네. 또 동접자분들이 나가시기 네. 때문에 네. 좀 우리 겸손 평론으로 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김지호 네.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를 좀 짚어보자면 네, 두 김영선의 경우에는 어제 이미 경향신문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 국민의힘의 공관위 관계자 다수를 인터뷰를 했던 모양인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 윤상현도 원칙 공천이라고 밝혔고 뭐 공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해명들에 대한 보도인데 네. 가장 경쟁력 있었다는 김영선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의원 되나 생각했다. 아니 그때 당시에 공관위 관계자가 김영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면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게 일단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폭격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요 내용은 꼭 다루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네. 이 명태균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들 명예관들은 모 채널이나 방송들에 나와서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예. 해명을 한다는 것은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시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의 장으로 쓰인다는 이거에 거죠. 이제 MBC든 어디든 출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는 이제 자기 변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너무 깊이 우리가 심취할 필요가 없다.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제 MBC에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좀 요거는 소개해 이제 주시죠.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유 드렸던 내용인데, 앵커가 질문을 이제 공천과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예. 갑자기 갑툭 민주당이 등장합니다. 네. 요건 이제 그대로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요,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이상한데 참 많아요. 박용진 의원이 왜 잘렸을까요? 그 의정활동 잘하고 지역에서 인기 좋은 사람이, 혹시 예. 앵커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했더니 진행자가 당황해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답변을 하고요. 아, 이해가 안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 가서 해명하라고 하면 예.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겠죠라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의 취지는 예. 당대표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며 공천 아. 이상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예. 모든 걸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 박용진 공천은 저기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 이상하다. 그러면 이 박용진 공천이 이상한데 그거 이재명한테 가서 따질 거냐? 예. 이런 반문이에요. 자,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아니 근데 요것만 추가해서 해주세요. 이준석 의원이 어제 저도 그 라디오 그 MBC 나오는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 이런 문제 제기들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 문제 제기가 약간 음모론에 기초했다는 식으로 음모론으로 표현을 하던데, 대통령 육성이 나와도 이거 음모론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홍매화 드셨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홍싸대기라고. 네. 홍사대기. 예, 아주 그 홍야사대기라고. 종아리를 따끔하게 아, 예, 정신 진짜 차리라는 거죠. 정말 양아치 정치의 정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준석 양아치 정치의 정수인데, 자, 우리가 보궐선거는 네. 그냥 총선하고 좀 다릅니다. 음. 그냥 총선은 299명의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궐선거는 많아봐야 4-5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작은 보궐선거, 네. 이번에 부산 금정하고 전남 영광에 우리 뭐 웬만한 당직자들 국회의원들 다 몰려갑니다. 이번에 4곳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집중도가 높고, 만약에 그 선거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지도부가 좌초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중도 하차를 해요. 그거는 네.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예. 전략 공천은 대개 지도부에 일임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 공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궐선거 전략 공천에 관련해서 아무도 당에서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 예. 당연히 당 대표나 지도부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선과 보궐선거를 비교하는 그 자체도 맞지가 않고요. 예. 두 번째로는 네. 자, 김영선 의원은 명분이 없어요. 이분이 예. 사선 국회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음. 그런 사람은 전략 공천인데 뭐가 명분이 있습니까? 어. 그런데 봐봐요. 전략 공천이라는 건 경선이라는 게 없죠. 예.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명분 없게. 전략 공천도 뭔가 젊은 사람, 개혁적인 사람, 예.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하죠. 근데 김영선 의원은 그러한 그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좀 지나간 물 느낌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박용진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요, 경선을 했어요. 경선. 얘기가 경선을 다르죠. 했는데 경선. 박용진 의원이 그 예. 의원 평가에서 페널티를 많이 받았다. 예. 의원 활동을 이렇게 많이 잘 활동한 사람이 박용진인데 예. 왜 당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았냐? 그러면 결국 이거는 공간이 때 심사가 아니에요. 그 전에 당무감사나 의원 평가 때 받은 거잖아요. 그럼 예. 의원 평가 때 왜 그런 활동을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어. 그런 평가를 받았냐? 예. 민주당은 예. 정치 결사체잖아요. 정치 결사체인데 예. 평가를 한참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당의 대표가 아.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예. 그것을 찬성했다고 당원들이 믿는다면 예. 당원들이 빵점을 줬겠습니까? 100점을 줬겠습니까? 아무리 가서 의정 활동 잘해도 민주당 정치 결사체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당의 당대표를 검찰이 잡아가라고 예. 고사를 지낸 사람을 어떤 당의 당원이 예. 평가를 좋게 합니까?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교가 안 된다. 여기 대변인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 홍사대기. 슈퍼챗 소개를 타이밍을 놓쳤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원래 안 끊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최개발아님과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일일 몬수님 슈퍼챗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야. 보수 신인규 진보 김지호 중도 박영식 조합
쩌네요. 오. 이런 슈퍼챗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진짜 홍사대기가 지금 맵네. 와 듣는데 맵잖아요. 와 칼칼하네 이제 진짜. 폭격 들어왔거든요. 서초동에서 야. 투어하고 네. 좀 남아가지고 지금 여의도까지 넘어와서. 진짜 이거 한 너무 것입니다. 양아치스럽지 않아요? 아니 근데 박용진 의원은 진짜 그래요. 경선 지역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김영선과는 동등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죠. 재보궐과 이 지금 총선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일단 비교가 안 되는 같은 거죠. 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저는 예. 어렵다고 보고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참 예.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사태가 이 정도쯤 됐으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 이제 책임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전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책임. 그러면 지금 당 대표로서 갖고 있는 어떤 책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역지사지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상황에서 민주당이든 반대 진영에서 이런 공천 문제가 불거지고 비선 문제가 이제 비화됐다고 한다면 예. 과연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녹취나 이재명 대표의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요. 육성까지 나왔다고 치면. 육성까지 나왔다 칩시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 사례만 비춰봐도 예.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몰랐으면 무능, 알았다면 공범이란 프레임을 수년간 써왔던 거예요. 이거는 뭐 맞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써왔던 겁니다. 예. 그럼 똑같이 대입해 보면 돼요. 대입 한번 해주시죠.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요. 그렇죠. 알았다면 공범인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한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비겁하다는 거고요. 비겁함. 역지사지 해보면 두 번째로는 정치인의 자세,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책임지는 자세. 일단은 예. 사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이 사태로 하여금 내 이름이 언급됐고 내가 당대표 시절이었고 예. 공관위원장을 내가 임명했고 그렇습니다. 직인을 내가 찍고 예. 내 잘못이다. 다 떠나서 나의 잘못이다 인정하고 어. 다만 상황을 알아보니 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그 하겠습니까? 법률적인 건 또 따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일정 부분 예. 일반 대중 시각에 이준석 의원의 그 시원시원하고 직설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 돌려 해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 땜질식 처방을 지금 내려온다는 데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준석 의원은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다라면서 공을 많이 자랑을 했었어요. 그럼 저는 공도 가져가시고 책임도 같이 가져가는 게 법 원리에 맞다. 근데 공만 내 거고 책임은 네 거다. 요거는 좀 윤석열 대통령식 화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슈퍼챗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최진봉간 볼로 슈퍼챗 쏩니다. 미국 아줌마님. 근데 저희 깐 게 아니고 평론계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큰형님이시고 네. 맏형님이시고 저희는 이 평론계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겠다. 네. 이런 취지니까 우리 은나써님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이거 살짝 같은데 오해가 들어갔어요. 오해입니다. 저희는 봉 교수님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럼요. 예. 경쟁을 통해서 더 예. 건강하게 발전시키겠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고인물이 많아요. 아니 왜? 평론계에 평론계에. 예. 그거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이어가시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 전략 공천을 하는데 3년간 당원권 정지를 당한 사람을 전략 공천했을 때 네. 공관위원장이 그 안을 들고 와요. 그러면 당 대표가 네. 묵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면 그게 공천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는 몰랐다. 나는 뭐 그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지 몰랐다. 근데 모르는 게 자랑이에요? 아니 모르면 자랑이에요? 저는요. 난 그게 궁금하던데. 저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몰랐으면 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예. 대통령에게 공관위에서 누가 보고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 예. 그런데 공관위에서 누가 찾아와서 네. 김영선을 공천하기로 했다.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좀 김영선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음. 용산에 의중이 심겨져 있다. 이런 얘기는 또 들을 수 있죠. 아하. 그리고 본인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서 예. 확인할 수도 있죠. 네. 김영선 정말 원하십니까? 물어볼 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랐다. 예. 아니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예. 호락호락한 사람입니까? 어허. 그럼요. 공천할 때 나 모르게 공관위원장이 그냥 예. 당원권 3년 정지된 사람 그렇게 공천하고 가만히 있을 그런 사람이냐고.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일임했다는 표현을 그 윤상현 위원장에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재보궐선거 공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공관위원장에 일임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과거 인터뷰 찾아보시면 예. 그때 당시에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졌기 때문에 네. 이
정진석 현 비서실장이 그때는 이제 공관위원장을 지방선거 쪽에서 했었고 그리고 예. 재보궐은 윤상현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축출 국면,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축출 국면이 지나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코너의 MBC 라디오였죠. 거기 등장해서 보면 예. 정진석은 용산의 입김에서 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당대표로서 지시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관위원장에게는 지시를 하고 어떤 예. 공관위원장은 또 일임을 한다는 거는 같은 공관위원장인데 또 이게 형평이 좀 달라요. 이런 그러네요. 것도 좀 우리가 뭔가 모순적이라는 지점으로 좀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게 김영선 공천이 아직까지도 지금 잘 됐다는 입장 아닙니까? 뭐 윤상현 그러니까요.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도 약간 그런 입장의 류로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면 공천 그렇게 잘했으면 김영선 의원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된 공천 아닙니까? 그렇죠. 돼가지고 저는 수돗물 7번 먹고 명태균한테 월급 상납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잘 됐다라고 과연 볼 수 있을지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받아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동접자가 2,700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박영식 이펙트. 이거는 박영식 아니 이펙트입니다. 보통 한 1,500분 야. 정도 들어오시면은 오늘 뭐 야. 김지호 대변인이나 신인규가 야. 잘했다 할 수도 있는데 박영식 이펙트네요. 2,700명 정도 들어오시면은 이건 네. 확실히 인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이펙트 인정하고요. 예. 오늘 슈퍼챗도 거의 뭐 폭포수처럼 쏟아졌기 때문에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의 종말, 좋아요의 종말, 오마이뉴스 구독의 종말 막아주십시오. 특히 금요일 아침에 좀 시간 좀 비워줄 수 있나요? 좀 오늘 공개적으로 섭외할 건 오늘 아니지만. 비운 거 보니까 시간이 있으실 것 같아. 뭐 다음 주부터 또 바쁘시다 그러면 안 될 것 아, 같아요. 미리 좀 예. 이렇게 장바구니 우리가 찜해놓듯이 네. 아. 아주 찜 좀 저희가 예, 한번 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작진분들과 얘기도 안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앵커 독재 막아야 근데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 오마이 TV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침부터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즐거워하시고 댓글에 지금 박수 그림, 뭐 엄지 따봉 그림 뭐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22년 예.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는 용산과 이준석 대표실이 당과 용산이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네. 일사천리로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24년 총선 때 자신의 2인자가 한 총선 공천 때 예. 얼마나 잡음이 많았어요. 그때 뭐 이철규 의원이 심지어 비례정당 공천 때 네. 한동훈 대표가 다 해먹었다. 기자회견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그 불협화음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로 유추해 봤을 때 적어도 22년 보궐선거 지방선거 예. 공천에서 이준석 대표와 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이었다. 한 몸이었다. 이렇게 원팀. 원팀인지로 예.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예.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토사구팽한 거 아닙니까? 이게 7월 달입니다. 그 뒤에요. 그렇죠. 그 뒤에 토사구팽한 예. 거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저기 뭐야 이준석을 특사로 네. 평양에 보내서 김정은과 차세대 리더로 보수의 후계자로 하자.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만났어요. 그때 이거 실제로 6월 달에. 실제로 그렇게 만나갖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대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아직 안 만났는데 지가 먼저 나댔다고. 잿더리 날라갔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예. 5월달, 네. 6월달까지는 지방선거까지는 서로 원팀이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예. 멀어졌다. 우리 지금 21도 한라사님께서 또 슈퍼챗 주셨는데 오늘 슈퍼챗 그냥 올인하겠다. 영식이 흥해라. 오연호 대표님 듣고 계시죠라고 하셨는데 예, 우리 대표님께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슈퍼챗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 대표님 보고 계시죠? 저는 슈퍼챗을 읽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 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주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요?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보수의 종말의 운명 네. 요거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될 걸로 좀 보십니까? 종말은 생각보다 좀 이른 시기에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예. 이 어떤 권력의 속성은 매우 즐기고 집권 여당도 나름대로 이 친윤이 원내 세력을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어떤 이 저항이 민심을 맞닥뜨린 저항이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여당 내부에서 해명하거나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균열이 커지고 분열은 가속화되고 붕괴 시나리오가 더 빠르게 작동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있고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공천 개입에 대한 기소를 누가 했는가? 한동훈 검사가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때 당시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네. 어떠한 해명도 함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50개의 녹취록 중에는 예. 일단 일부 2개 정도는 대통령의 육성이 더 있다는 지금 설이 있고요. 예. 그 와중에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녹취가 더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 뭐 이름 등장한 거 많아요. 뭐 조은희 새로 등장한 나오죠. 인물 많은데 예. 조은희, 박완수, 뭐 예. 기존에 있었던 오세훈 기타 등등의 인물들 그 고소장만 써놓으신 분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7명의 원래 명태균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 어제 새롭게 민주당 공보국이 공개한 2가지의 녹취록과 명태균 리스트를 우리가 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 명태균 리스트는 27명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좀 더 파악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영역이었는데 예. 지금은 2가지의 녹취록이 새롭게 공개가 되면서 적어도 박완수 그리고 조은희 예. 이제 기타 등등 이제 녹취록에 등장한 이름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는 더 빠르게 해당 인물들에 대한 사실이 등장하면서 예. 진실이 등장하면서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오.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종말이 예상합니다. 임박했다라는 말씀이시고 낭만취객님께서 박영식 사랑합니다 주셨고요. 우리 샤벨님께서도 영식 흥해라라는 아주 따뜻하고 뜨거운 응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오늘 박영식 앵커님 신인규 핫스팟 처음 모셨는데 예. 앞으로 좀 금요일 오전에 네. 자주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 네, 영식 감사합니다. 임팩트 환영. 예.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 네. 박영식 우리 평론가님 보내드리고요.